자, 먼저 이제 우리가 서술절을 먼저 볼 거예요. 서술절. 그래서 뒤에 마로, 그러니까 176페이지 먼저 보세요. 176페이지 서술절 먼저 봅니다. 얘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 다음 문장을 보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자, 토끼는 앞발이 짧다. 그 다음에 철수는 자, 용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코끼리는 자, 코가 길다. 자, 요 세 가지. 토끼는 앞발이 짧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그 다음에 또 뭐 철수익이 나왔는데, 찰스는 자, 용기가 부족하다. 자, 여기 있는 걸로 마무리를 다 해볼게요. 뒤에도 있네. 자, 손이 무척 크다. 자, 여기 있는 걸로 다 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볼 때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서술성 잡자. 서술성 잡아. 자, 여기 서술성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지? 자, 그리고 서술성 없잖아요. 그렇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 왜냐면, 자, 길이는 목이 길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서술의 주체가 뭐야? 목이죠. 목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묶어주고, 자, 그러면 여기 서술어가 있는데, 그럼 문제는 이놈입니다. 이놈 주어거든요? 이놈 주어예요. 근데 주어에 대한 서술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는 얘가 전체 주어가, 자,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셔야 돼요. 얘가 전체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이것을 도식화하면 SSV 이렇게 가줘야 돼요. SSV. 자, 이렇게 가로로 묶어줘야죠. 그래서 얘가 전체의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술절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SSV를 기억하셔야 돼. SSV 아주 중요해. SSV.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짧다가 우리가 서술성이 있고요. 자, 뭐가 짧은 거예요? 앞발이 짧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럴 때 요거 전체가 이 토끼의 자, 전체 서술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그냥 묶을게. 전체 서술어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SSV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자, 길다가 있어요. 자, 길다 서술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가 긴 거예요? 코가 긴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는 S가 되고요. 이거 전체가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절이에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부족하다가 있습니다. 자, 부족하다 서술성이 있고요. 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가 자, 찰스로 묶여집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손이 무척 커. 이거 왜 적은 거야? 이거 왜 적은 거야? 이거 혼문장인데 이거 왜 적은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앞에 있었구나. 이거 왜 그 사람은 있었네. 이거 혼문장을 어째요? 자, 보세요. 자, 그 사람은 손이 자, 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커는 뭐예요? 크다죠. 크다. 그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갈게. 자, 얘가 서술어야. 그치? 자, 그럼 뭐가 큰 거예요? 손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면서 얘가 주어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 공통점 가장 중요한 핵심 뭐니? 그래, 이 녀석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사고 과정이 첫 번째는 음기, 두 번째 관형절, 그 다음 세 번째 서술절입니다.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전체가 SV, 즉 이중주어라는 얘기예요. 이중주어. 그러면 뭘 묻는 줄 아니?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묻게 돼. 시험에서는 어떤 걸 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좀 새로운 걸로 가볼까? 여기 새로운 거 뭐 있나? 철수는 머리가 좋다. 밑에 그걸로 가볼게요. 철수는 머리가 좋다로 가볼게요. 여기에 목적이 딱 쳐져 있는 거야. 좋다. 그리고 선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조타는 여기에 있는 조타는 자 맞아 틀려? 틀리지. 그치?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뭐예요? 머리가 좋다.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게 아니라 안긴 문장의 서술어라고요. 이 좋다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입니다. 요거 중요하다. 아는 문장의 서술어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핵심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올까? 자, 비슷하게 해볼게요. 얘 머리가 왜 이렇게 크냐? 철수는. 자, 가자. 자, 철수는 머리가 좋다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우리 재명이 형. 자.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또 선거죠? 선거죠. 그 쌤 벌써 이제 그 선거날 입고 갈 옷 코디를 다 해놨어요. 쌤 벌써. 그래서 집에 막 찾았더니 파란색 모자가 있고 파란색 티가 있고 파란색 청바지가 있길래 그래서 그렇게 입고 가려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입고 갔거든요. 완전히 딱 보면 머릿속은 아바타 느낌 나게 완전히. 근데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 내 뒤에 앉은 할아버지가 빨간 모자에 빨간색 그 주황색 셔츠에 빨간색 조끼에 그다음에 빨간색 바지를 이렇게 오신 거야. 내 뒤에. 그래가지고 쌤이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뒤에 사람 앞으로 보내고 둘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태극기 느낌 나게. 자, 그런 학생이 아니다. 자, 혼문장, 견문장. 혼문장,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혼문장. 자, 왜 그럴까? 자, 서술어. 그러면 이중주어가 돼야 돼. 자,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주어고. 그럼 얘 뭐야? 그래요. 그렇지. 얘가 보고야. 그래서 얘 위에는 SSV지만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니? SCV가 되는 거잖아. 혼문장이야. 그러니까 서술절에서 헷갈리는 건 바로 뭐냐면 서술절에서 헷갈리는 건 철저하게 보어 개념이다.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서술절하고 보어하고 헷갈리게 나온다라는 거. 이걸 잡는 게 아주 핵심이었어. 보어의 개념은 되다 아니다 앞에 사용돼서 복격조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나죠? 되다 아니다 앞에 사용돼서 복격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술을 집중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고 과정은 음기, 두 번째 사고 과정은 관형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 과정은 서술절인데 보어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꼭 SSV면 꼭 보어가 아닐까? 이걸 늘 생각하시는 게 아주 핵심이야. 이제 그럼 이해가지? 아주 중요해. 자, 이제 앞장 넘어와 봐. 자, 앞장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사절. 요거 좀 지울게요. 이게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지? 자, 먼저 거기 우리가 부사절을 보면 자, 다음 문장이 자, 자연스러운 자, 문장이 되기 위해서 괄호 안의 용어를 적절한 활용어로 바꾸어 보자. 그러면 밑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 문장을 우리가 보면 우선 서술성 한번 찾아볼까? 서술성 찾아보자. 자, 여기에 서술성이 보이죠? 또 어디 있어? 없이 전에. 아?
안이 어딨어? 아니지. 그 전에. 뒤에서 앞으로 가라 그랬지, 그지? 그래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관용절이죠? 잘나다에 니은이 붙었으니까, 그지? 관용절이야. 자, 또 뭐가 보여? 없이가 눈에 보이죠? 그죠? 없이가 눈에 보이니까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보여? 그렇지. 이거 뭐예요? 관용절이 눈에 들어오죠. 거지 같죠? 자, 안기문장 몇 개? 3개지. 가끔 여러분 헷갈리면 4개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잘나다. 그래서 그는 잘났다 이런 거예요. 그는 잘났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관용절입니다. 자, 관계관용절이죠. 자, 뒤에는 척을 꾸며주니까 얘는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아는 것이 없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시 묶어도 괜찮아. 그렇죠? 아는 것이 없다. 자, 이거 뭐죠? 아는 것이 없이 잘나다라니까 뒤에 있는 걸 꾸며주니까 자, 얘는 부사절입니다. 이때 재밌는 건 저 없이 있잖아. 저 없이. 없이는 부사야, 얘들아. 없이는 부사야, 부사. 부사는 원래 서술성이 없잖아. 근데 용인해 주는 거야. 알겠죠? 없다에 이가 붙어서 저 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여? 알다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알다가 눈에 들어오죠?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또 관용절. 그렇지.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있네.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기는 몇 개? 3개가 바로 이제 안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성만 찾아내면 하실 수 있어. 그렇지? 서술성만 찾아내시면.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철수는 발에 땀이 나게 자 뛰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부사절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에 두 문장에는 아는 것도 없다와 발에 땀이 나다 문장들이 안겨 있습니다. 이게도록 이런 거 붙으면 보통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갈게. 자,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자, 볼게요. 자, 먼저 서술성 찾아. 그렇지. 이게 서술성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얘가 보일 거예요. 부사지만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요. 됐죠? 그럼 뭐가 없는 거야? 소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여기까지 얘가 자, 비가 자, 소리도 없이. 자, 그러면 저 소리도 없이 저 문장 한번 보세요. 저기 주어 보이니? 그렇지. 보조사로 사용돼도 주어잖아. 소리가 없다. 그렇지?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자, 그럼 얘가 뒤에는 뭘 꾸며줘? 내린다를 꾸며주니까 부사절입니다. 자, 이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안기 문장 하나 더 있어. 뭐라고? 서술절 있습니다. 그렇지. 대박. 여기 서술절. 파란색이 없네. 자, 여기 서술절. 이거 보입니까? 이거 서술절 보여 혹시? SSV가 눈에 들어오니? 보이. 그쵸? 비가 소리가 없다. 됐지? 이해 가지? 따라서 여기서도 서술절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유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서술절이 진짜 눈에 안 들어와. 눈에 안 들어와서 이거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라고 했을 때 저기는 소리도 없이 자체가 부사절이고 비가 소리가 없다. 이게 바로 서술절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주 좋아. 이거 아주 좋으니까 자,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자, 장식되어 있다. 이야, 이것도 대박인데? 자,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자, 서술선. 자, 또 어디 있니? 그렇지.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여기 서술선 들어와야지. 그럼 여기서 끊어야지. 뭐가 아름다워? 그림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자,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라는 것에 얘는 철저하게 부사절입니다. V, 서술절. 그치? 저기도 서술절이 눈에 들어오지?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다. 그래서 늘 서술절은 숨어 있어. 숨어 있기 때문에 저걸 잘 잡아내야 돼. 그래서 늘 마지막엔 서술절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한 반만 맞출 수 있어요. 알겠지? 잘 봐야 돼. 거지 같은 거야. 여담이지만 이걸 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국문과 학생들만 가서 배우면 돼. 그치? 국문학과에서 배우면 돼. 여러분도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뭐 얘기하다가 그것은 그림이 아름답게 스톱. 그게 무슨 절 이렇게 묻지 않잖아. 삶을 살아가면서. 그치? 그러니까 이건 자, 오른쪽은요. 자, 오른쪽은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175페이지 시간 내립니다. 5, 6, 7, 8, 9 자, 시작. 지워도 되겠지? 왜 못 보게 하냐? 아이고. 자, 1분만 더 드릴게요. 조금씩 이미지가 미술 선생님화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음악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 머리 엄청 기를 거거든, 선생님.
근데 원래 키 작은 사람이 머리 기르면 진짜 안 어울리거든. 진짜 안 어울려. 특히 남자가. 그럼 저기 무슨 동남아 느낌 나거든. 그래 한번 길러보고 잘라야지. 자, 같이 해볼까요? 자, 먼저 5번의 정답. 5번. 틀리면 안 돼요, 이거. 그치? 음기. 그치? 5번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명사절. 5번에 5번이고요. 자, 6번. 용언의 관형사형 찾으세요. 용언의 관형사형. 뭐가 들어와? 조은이 눈에 들어와야지. 그치? 1번에 1번입니다. 자, 2번에는 무슨 절? 2번은 소리도 없이 뒤에 물었다잖아. 그렇죠. 부사절이에요. 자, 3번에 보니까 물어야지. 영수는 아파서 병원에 갔다. 자, 무슨 절? 그치, 이어진 문장이죠? 안 속는데. 자, 이건 이어진 문장입니다. 대등해요, 종속이에요? 종속이죠. 병원에 갔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 자, 그 다음 4번에 볼게요. 어머나, 야, 좋다. 자, 여기 안긴 문장 2개 있어. 얘기해봐. 첫 번째 무슨 절? 명사절이 먼저 눈에 보여야 돼. 사고과정. 그치? 되기가 눈에. 하나 더. 서술절이 눈에 들어와야지. 농부들은 농사가 잘 되기. 아니죠. 말 자체가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야? 명사절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농부들은 농사가 잘 되기. 아무 생각도 아닌 것 같아. 서술절 없습니다. 없어. 미안해. 서술절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온다고. 이해가지? 큰일 날 뻔했다. 자, 5번에 나는 철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저기 인용절이라고 배울 거예요. 간접 인용절이라고 배울 겁니다. 자, 7번 볼게요. 1번은 눈이 부시게 예뻤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절이에요. 자,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다. 소리 없이만 밑줄 쳐져 있다면, 자, 이건 뭐죠? 이건 부사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여기도 또 이제 그 서술절 보이죠? 눈이 소리가 없다. 그치?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 3번에 영수는 얼굴이 동그란 소녀를 보았습니다. 자, 이거 관형절. 그렇죠. 얼굴이 동그랗다. 그렇죠? 동격 관형절이고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요? 그치? 얼마나 동그라길래? 거의 호빵맹 정도는 돼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완전 호빵맹 같은 애 봤어. 뭐 이런, 그지? 얼굴 진짜 3.14. 근데 굳이 뭐 얼마나 동그랗게 이렇게까지 써? 자, 가자. 4번 해볼게요. 정답 3번이고요. 해가 지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쵸? 해가 지도록, 자, 뒤에 있는 등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사절. 자, 그럼 봐봐. 우리 팀은 해가 지다. SSV. 서술절 맞아 틀려? 아니죠. 말 자체가 안 되죠. 자, 새가 날듯이, 자, 솟아올랐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 녀석은 바로 부사절입니다. 거기에 날에 집중하면 안 된다. 자, 됐어요. 자, 8번 갑니다. 보기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갈까? 발이 시리도록 차가웠대요. 무슨 절? 부사절. 판단 내려야 돼. 나는 쥐를 잡은. 쥐를 잡자. 자, 쥐를 잡은. 나왔어. 그럼 잡은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관형절. 너무 잘했다. 자, 그 다음. 고운 무지개.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고운이 눈에 들어와야 돼. 맞죠? 고운이. 이거 밑줄 이상하게 쳐져 있지, 이것도. 물론 괜찮아요. 무지개가 곱다. 이거 이 문장이기 때문에 밑줄 쳐놓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고운 관형절입니다. 근데 3번에 부사절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이제 조금 감이 오지. 이제 감이 조금씩 오지.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도움 없이. 무조건 없이 붙으면 부사절이야. 다 필요 없어, 이제. 없이 붙으면 다 부사절. 자, 내가 산책하던, 그러니까 관형절이죠.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9번 볼게요.
보기에 기역 디귿에 사용된 앙긴 문장의 공통점을 모두 찾아서 서술하세요. 그래서 기역에는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니은엔 듣는, 그 다음에 디귿엔 귀국한다는. 자, 따라서 이 셋의 공통점은 관형절 정도로 보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이제 넘겨서 자, 서술절 가볍게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인용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이 어려운 게 끝이 아직 안 나네요. 자, 뒤에 이어진 문장이 있네요. 또 이어진 문장 또 보셔야 됩니다. 했어 우리? 한 거 같은데? 야, 이어진 문장 우리 했지? 했구나. 야, 이어진 문장 먼저 했습니다. 그치, 맞아. 이어진 문장 먼저 했어. 기억해. 그치? 자, 그럼 요거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4. 서술절을 아는 문장. 176페이지.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앞에 나오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서술절. 서술절은 특별한 표지가 따로 없다. 이거 별표 하나. 그래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SSV를 봐야 돼. 다른 안긴 문장과 차이를 보이는데, 토끼는 앞발이 짧다. 앞발이의 서술어는 짧다이고, 토끼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 앞발이 짧다이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거 우리 아까 했습니다. 자, 이제 인용절 갈 거예요. 자, 인용절 가자. 인용절 가기 전에 왼쪽 한번 봐봐. 왼쪽에 뭐 하나 있어. 명사절. 명사절과 관용절은 전성어미가 붙어서 이루어져요. 그렇지? 명사절은 음기. 그렇지? 그 다음에 관용절은 니은, 은, 는, 단. 그렇죠? 이런 게 있었죠? 니은, 은, 는, 단. 자, 그 다음에 부사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개, 도록 이런 것들이 붙잖아요. 이개도록. 자, 서술절은 없다. 이 얘기하려고 앞에 쭉 나열한 거지. 그치? 서술절은 표지가 없으니까 숨어 있는 거 잘 봐야 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인용절을 가진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자, 인용한 것을 자, 찾아보자. 먼저 큰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이때 말하는 큰 따옴표라는 것은 여러분들, 큰 따옴표는 따옴표 2개짜리를 얘기합니다. 큰 따옴표라 그랬더니 따옴표를 졸라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따옴표가 2개 있는 걸 큰 따옴표, 하나 있는 걸 작은 따옴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고가 눈에 들어와야 돼. 라고. 됐죠? 라고. 큰 따옴표 라고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걸 직접 인용. 그 다음에 따옴표가 없고요. go 이렇게만 쓰이면 간접 인용.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는 줄 아니? 직접 인용을 간접으로 바꿔야 돼. 아니면 간접 인용을 직접으로 바꾸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아, 환장합니다, 이거. 왜냐면 인칭 대명사하고 시제를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조금 어렵긴 해.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에선 이게 인용절이니 아니니만 판단하셔도 충분합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린 건 이거 다음에 문법 요소 배우거든요. 높임, 시제, 인용, 부정표현. 거기에서의 인용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와. 아,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밑에 볼게요. 이건 되게 쉬워. 영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얼른 도망가! 라고 소리쳤다. 그럼 직접 인용. 빗소리가 듣기 좋군. 이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따옴표 있죠? 큰 따옴표? 민수는 내 귀에다 조용히 나가자 고 속삭였다. 간접 인용. 됐죠? 그래서 직접 인용은 반드시 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간접 인용은 자, 따옴표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 갈게요. 자, 오른쪽에 여기 보니까 거의 뭐 보충 자료에, 그지? 보충 자료에 보어와 서술절의 주어 구분. 아까 선생님이 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꼭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 자, 시간들입니다. 13. 와, 13번에 이제 바꾸는 거 나왔네. 13번에. 해보자. 자, 시작. 10부터 13까지.
잠깐만요. 선생님 안약 올라가지고. 자, 봅니다. 자, 보기에 미줄친 부분에 대한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코끼리가 코가 길대요. 딱 봐도 서술절입니다. 그죠? 서술절. SSV가 뭐예요? 1번. 자, 표지 없어요. 표지가 있군.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 당황한 적 있어요. 서술절은 표지가 없다. 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었어요. 어딨어? 이다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 2번. 쉽게 가야 돼. 자, 코가는 보어가 아니고, 코가는 뭐야? 주어. 그치? 서술절이니까 당연히 주어죠. 서술어 부분에 절이 들어가 서술어 기능. 당연하죠. 서술어 부분에, 즉, 서술어처럼 사용되는 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의 주어와 나란히 있어요. SS. 그래서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아는 문장의 주어가 어떤 거니? 코끼리가. 안긴 문장의 주어는 코가. 그럼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코가 길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 사고 과정이. 좋아요. 자, 11. 자, 밑줄친 안긴 문장의 유형이 나머지와 다르다는 것은 장미는 꽃이 예쁘다. 깔끔하다 문장 자체가. 그치? 서술절. 민정이가 마음이 넓다. 딱 봐도 깔끔하죠? 서술절이면서 반어적 표현일 거고요. 자, 종일 비가 와서 자, 땅이 질다. 이거 그렇죠. 이어진 문장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이어진 문장이에요. 자,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지는 거예요. 됐죠? 바로 원인입니다. 자, 잠깐만. 이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알겠지? 종속 이어진 문장. 왜요? 비가 오다와 땅이 질다가 나란히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어진 문장을 판단했다면 이 둘을 바꿔줘야죠. 바꿔줘서 말이 됩니까? 자, 볼게요. 땅이 질어서 비가 왔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전화번 3번입니다. 자, 영수는 말이 빠르다. 여기 관형절도 보이죠? 급한. 이게 눈에 들어오지. 그지? 급하다. 관형절도 눈에 들어와야 돼. 자, 5번에 철수는 행동이 느리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물론 속이 터지다 이것도 있어요. 속이 터지다. 자, 이것도 우리가 사실 관형절이죠. 터질 이렇게 됐으니까 뒤에 리을이 있으니까. 그지? 관형절. 속이 터질 이게 관형절인데 여기서는 속이 행동이 느리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철수는 행동이 느리다 이렇게 해서 자, 서술절입니다. 정답 3번. 자, 보기와 같은 종류의 절을 자, 가진 문장은 거기 엄마는 나에게 빨리 가라고 외치셨다. 인용절입니다. 그래서 간접 인용절이에요. 전화 5번. 얘들아, 1번 선지 한번 볼까? 1번 선지. 우리는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 자, 우리는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 여기 안긴 문장 2개 있어요. 그를 만나다 라는 관형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우리는 기억이 없다. 서술절도 있습니다. 요거 보이니? 보여? 다시. 그를 만난 요거 자체가 관형절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이 없다. 서술절입니다. 전체에 큰 의미로 들어가죠. 자, 2번에 보면 자, 뭐가 눈에 들어와요? 오기가 먼저 눈에 들어와죠? 맞습니까? 오기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명사절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농부들은 비가 오다. 이렇게 해서 서술절로 보면 돼, 안 돼? 아니 돼요. 자, 3번에 보니까 딱 보이지? 집도 없이. 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떠돌며 살았다는 게 하나로 묶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집도 없이. 부사절. 자, 거기 보시면 어머나. 여기는 영희는 철수가 산 빵을 먹으며
자, 함께 공부했다. 자, 보시면 가자. 산 여기서 끝났죠? 관형절이죠. 됐습니까? 또 뭐가 보여요? 먹다가 또 눈에 들어오죠? 그렇지? 먹다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철수가 자, 산빵을 먹으며 공부했다니까 부사절. 자, 그 다음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오빠는 나에게 저 집에 누가 사느냐고 자 물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인용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기 있잖아. 동그라미 4번 선지에서 얘들아. 그래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걸 굳이 이어진 문장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굳이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 부사절하고 이어진 문장은 되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기 위에 11번에 3번 선지. 자, 비가 와서 땅이 질다, 그치? 근데 이렇게 해도 되죠. 땅이 비가 와서 질다. 그럼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땅이 비가 와서 질다 그럼 부사절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13번 갈게요. 13번. 야, 요거 어떻게 바꿨을까? 형이 어제 내일 내 방 좀 청소해 줄래? 라고 물었다. 형이 어제 오늘 내를 뭘로 바꿔야 돼? 인칭되면서 바꿔야 돼. 자기로 바꿔야 돼. 그래서 자기 방 좀 청소해 주겠느냐고. 됐습니까? 주겠느냐고. 다시 갈게요. A는 자기 방에 들어가야 돼. 애기는. 그래서 인칭되면서 바꿀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 앞에는 오늘이야. 오늘이 사실은 중요해. 왜 그럴까요? 형이 어제 내일 내 방 좀 청소해 줄래? 이 내일을 뭘로 바꿨어? 오늘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나를 자기로 바꿨어요.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바꿀 때 시제와 인칭대명사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자칫하면 놓치고 가요. 자, 좀 청소해 주겠느냐고. 됐습니까? 교포입니다. 주겠느냐고 형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자, 넘겨요. 야, 시간 진짜 빠르다. 와우. 자, 그 다음 쭉 넘겨. 쭉 넘겨서 우리 뭐 할 거냐면 대등만 했어 우리? 아, 야, 그럼 종속 봐. 대등만 했어? 아, 기억나. 시간이 부족해서 그치? 빨리 할 수 있는 거 하자라고 했던. 자,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요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좀 빡시게 가자.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밑에 보시니까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요거 설명해 주시다. 아, 그래서 아까 그럼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자, 서술성 찾습니다. 서술성, 자, 잡아주고요. 자, 그럼 뭐가 진 거야? 이렇게 우리. 야, 다시. 잡을게요. 또 서술성 찾으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거 먼저니까 뒤에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S 플러스 V, S 플러스 V가 되죠. 보통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의 서술어와 거리가 가까워요. 그런데 이어진 문장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고과정 which TS 하셔야죠. 자, 그래서 길이 질어서 비가 왔다. 안 되죠? which TS가 안 되면 자, 이 녀석은 종속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어진 문장일 때는 자, 반드시 which TS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로 갈 수 있죠. 되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안 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라 그랬습니다. 됐죠? 그래서 비가 와서 길이. 이때 재밌는 건 얘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 비가 와서 질다. 그러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치? 바로 이제 안긴 문장으로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미리 자, 아침 일찍 떠나다. 됐죠? 떠나다와 그 다음 뒤에 준비를 해두었다. 됐습니까? 요 두 개가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어지면 어떻게 이어졌니? 위치를 바꿔요. 미리 준비를 해두어서 일찍 떠났다. 선생님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치?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이게 의도가 먼저인 거예요. 일찍 떠나려고 준비를 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해두려고 일찍 떠났다. 이건 아니잖아요. 의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자, 의도입니다. 기억해. 원인, 의도. 그리고 밑에 얼도가 밑에 나와요. 뭐뭐 하더라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지다. 우리가 정당하게 싸워야 한다. 우리가 지더라도 정당하게 싸워야 한다. 위치 TS 해보세요. 우리가 정당하게 싸우더라도 경기에 진다. 너무 슬프다. 왜 이렇게 슬퍼 이거? 야, 너희 그거 했다며? 저기 체육대회 재밌었니? 우리 애기 전부터 남학생들은 체육대회에서 뭐 상 탔다고 막 올리고 그러더라. 상장 들어서 올려서. 어떤 종목들 하니? 개주? 너희 남녀 합반이지? 합반이면 남녀 이렇게 따로따로 막 뛰겠구나. 남녀. 오, 그럼 정해져 있어?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3번은 정해져 있어. 그거 왜 정해놨지? 여자 먼저, 여자 왜? 그거 누가 정한 거야? 그거 왜 정한 거야? 그런 거. 알아서 그럼 전략을 세울 수가 없잖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개주하고. 줄다리기. 줄다리기? 재미는 없으면서 힘만 들지. 보는 건 재밌죠? 보는 건 재밌는데 하는 건 진짜, 선생님 예전에 막 한 2번 쫓겨났었는데 내가 제일 뒤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골대에 묶었어. 묶어가지고 저기서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와! 그럼 나 도망가고 그랬던 개구쟁이. 그렇구나. 줄다리기 있고 그 다음에 줄넘기 뭐야? 단체랑 팔. 단체. 그럼 3개? 종목 3개? 또 뭐 있어? 궁금하다. 이 3개가 다야? 피구 재밌겠다. 피구 진짜 재밌겠다. 남녀 같이 한 반이 다 하는 거지. 웃음 손들어. 와. 진짜. 그럼 공은 뭘로 하는 거야? 피구공이라는 게 따로 있니? 잠깐, 말랑한다는 얘기는 던질 때 스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맞지? 이거 이렇게 깎아하면 공 이렇게 휘잖아. 야, 재밌겠다. 선생님 피구 되게 잘해. 그러니까 던지는 힘은 없거든요. 근데 안 죽어. 되게 어떤 아크로바틱하게 피해. 되게 아크로바틱하게 피해요. 막 몸 세로로 막 눕고 그래, 공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서 피하고 그래. 그래서 좀 잘 안 죽고 있어. 늘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네. 그렇구나. 재밌겠다. 피고, 그리고 발야구 이런 거 하니? 발야구 재밌는데. 또, 남자들은 축구? 축구 작년에 했는데. 그럼 이 딱 4종목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재밌었겠다, 그래도. 너 농구 안 해, 농구? 농구 했지? 그거 누가 정하는 거니? 그런 종목은? 그거 누가 정하는 거야? 저기 학생회에서 정하는 거 아니야? 진짜? 선생이 지네들이 뭔데 정해? 그거 학생들이 정해야지. 학생회에서. 그래? 그렇구나. 재밌겠다. 너무 재밌었겠다. 난 선생님 솔직히 체육대회라는 걸 해본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체육대회 한번 하고요. 그리고 군대 갔기 때문에 거의 뭐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곤이 그걸 기대한 거야. 곤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우리가 체육대회 할 수 있잖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학부모들이 못 오게 한데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학부모랑 뭐 개주 뭐 이런 거 있잖아. 얼마나 재밌을까? 난 물론 거기서도 진상짓을 할 거예요, 분명히. 개구쟁이거든. 반치광. 난 그런 거 좋아하거든. 왜냐면 반칙해서 1등하면 나쁜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칙해서 내가 꼴등을 하는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예전에 그 큰 공 굴리기 그거 타고 넘어갔잖아. 궁금해가지고. 혹시 그거 알아요? 큰 공만 굴리다가 내가 이걸 꽉 잡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경기 중단되고 이런 거.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오잼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위에 초등학교 때 기억나가. 이렇게 뭐 달려 있어요. 이쪽에 달려서 그럼 한 요만한 거 말랑말랑한 거를 막 던지잖아. 막 던져서 이거 터뜨리는 거잖아. 막 그럼 딱 터지면 이게 꽃가루 딱 보여. 난 일부러 얘를 안 맞추는 거야. 안 맞추고 저기 선생님들 앉아 있는 데가 있거든. 그쪽으로 던지는 거야. 그쪽으로. 재밌잖아. 그럼 나 따라해서 옆에 내 친구도 같이 던지고 막 둘이 신나가지고. 그 우리 고싸움이라는 것도 있어. 고싸움이 뭔지 아냐면 진짜 옛날 전통문이에요, 여러분들. 청팀 백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생겨서 여기 줄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애가 이렇게 이 줄 잡고 씁니다. 그리고 밑에 개떼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받치는 거야. 뭔지 알아요? 이게 얼차리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또 이쪽 팀이 또 이렇게 있어. 이게 고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깃발인데 깃발을 뺏는 거야. 상대 앞에 여기 깃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면 그때 초등학교 때 저기 뭐죠? 회장, 부회장이 각각 이렇게 총팀과 백팀.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얀색 이거 띠 해가지고 그 얘네들은 그 장군 같은 옷 있어요. 이렇게 갓에 막 이렇게 알럭달럭한 막 이런 거.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노빈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뒤에 키가 작았으니까 제일 뒤에 섰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학부모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이제 그런 거 있었어. 학부모님들이 막 오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 내가 올라탔잖아. 나 올라갔어. 올라가서 막 뛰어가서 내가 뽑았잖아. 망쳤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얘 위에서 그리고 얘가 엄청나게 좀 이렇게 덩치가 있는 애서 살쪄가지고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내가 아이고 교장 선생님 한숨 쉬고 쟤 또 개구쟁이. 자,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이럴 수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 오셨거든. 운동회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운동회 때 우리는 그 가족들이 다 와서 운동장에서 고기 구워 먹는 날인 거야, 그날은. 그래서 운동회 다 보고, 그리고 학부모랑 같이 손잡고 뛰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일하시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안 와가지고 그냥 아마 심통이 났던 걸로 기억나. 그냥 심통이 났어. 그래서 그날 오후에 2부 운동회가 있어, 2부. 그 2부가 뭐냐면 1, 2, 3학년이 2부에 하고 우리가 오전에 했을 거야. 4, 5, 6학년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끝나고 딱 가는데 맞다, 내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그때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잘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5학년, 6학년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내 동생. 딱 보니까 동생이 그럼 혼자일 거 아니야.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네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동네를 뛰어다녀. 그래서 그때는 병을 모으는 거야. 병. 그래서 병 하나에 사이다 병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20원이었어. 슈퍼에 갖다 줘. 20원을 받아. 최고는 뭐냐면 패밀리 주스 병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거. 그건 200원이야. 그래서 막 다니는데 그날따라 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때는 담장이 좀 낮았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담장이 났고 여기에 이제 그 뭐죠? 한 요 정도 되는 담장에 그 병을 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병이 쌓여 있는 거죠, 우리 집에. 도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갔어. 그래서 여기 막 찍히고 막 찍히고. 넘어가서 병 몇 개를 이렇게 사실 훔쳤어, 그때.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한 700원인가 바꾼 것 같은데? 700원인가 바꿔서 동생한테 뛰어갔지. 막 뛰어가가지고 딱 있는데, 달리기 하는데, 다른 애들은 막, 엄마 아빠 있으니까 막 손은 들고 막 엄마 아빠 막 화이팅! 막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오는데, 내 동생 거기서 앉아서 이러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고 땅에 이렇게 뭐 그리고 있는 거야. 손가락으로 땅에 그리고 있더라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그래서 내가, 용훈아! 내 동생 이름 용훈이거든. 용훈아! 그때 보더니 씩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응원했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얘 데리고 이제 짜장면 집에 갔었어. 얘 데리고 손잡고 짜장면 집에 막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나 이미 여기 막 옷 다 찢어지고 여기 막 걸려가지고 여기 막 피 나고 막. 근데 짜장면 하나 그때 500원이었습니다. 짜장면 하나 딱 시켜가지고 이제 먹지. 이게 먹을 때 뭐 하냐면 하나만 시키잖아. 하나만 시키니까 이게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너 다 먹어. 짜장면 먹어. 그리고 근데 반을 우선 날라. 반은 나누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고기는 안 먹습니다. 고기는 따로 건져놔. 건져놓고 나서 형 고기 안 먹어. 그럼 형 짜장면에 있는 고기는 안 좋아한다. 너 먹어. 그럼 이제 주고. 옛날 생각. 그때.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으로 남의 집 담장을 넘어서 병 몇 개를 훔쳤던,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추억이라긴 뭐랄까 경험이 생각나서 마포에 갔습니다. 선생님 집이 이제 신수동이었으니까 그냥 다 사라졌던데? 아파트가 들어서 있더라고. 옛날 생각이 좀 나. 내가 볼 때는 주인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 대문이 열려 있었거든. 나중에 하나에서 내가 넘어올 때 이게 걸렸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도 찢어지고 딱 배가지고 내가 뒤로 떨어졌거든. 떨어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넘겠는 거야. 이제 힘이 딸려서. 그래서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문이 열려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주인이 있었을 거야. 그럼 내가 볼 땐 보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그냥 애기가 뭐 이렇게 하니까 넘겨짚지 않았을까?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생각이 좀 나는구만. 그 얘기를 동생이 아직도 해.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마무리 한번 줘볼게. 자,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된, 자,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다양한 종속적 연결어미가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뭐뭐서 그럼 원인, 뭐뭐면 그럼 if잖아. if니까 그냥 조건. 이건 쉽죠. 그치? 조건이 쉽지. if. 자, 그리고 뭐뭐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의도. 자, 원인 동그라미, 조건 동그라미, 의도 동그라미. 뭐뭐 는데 그럼 상황. 그러니까 이건 암기해야 돼. 형식적으로 외우세요. 맥락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형식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특히 는데 상황이 좀 어렵다. 자, 지라도 이것은 양보입니다. 얼도. 자, 그럼 밑에 볼게요. 확인하기 봐봐. 사랑받고 싶다? 면. 됐죠? 면. 자, 면이니까 조건. 수록. 자, 뭐뭐 할수록 이 책은 읽을수록 새로운 감동을 준다. 자, 무슨 얘기야? 이 책은 읽으면 새로운 감동을 준다. 그래서 조건. 이렇게까지도 파악하자. 아이고, 또 어려운 거 나왔어. 자, 저는 속을지언정. 자, 뭐죠? 속더라도. 됐죠? 속더라도 양보. 이렇게 갑니다. 자, 오른쪽. 자, 14, 15, 16, 17. 자, 시작. 이것까지 깔끔하게.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짠. 뭘 그린 거야? 뭘 그린 거야? 자, 20초요. 20초만 드릴게요. 이 동네에선 어디 스카가 제일 좋아? 진짜 조용한 데가 제일 좋은 거지. 어디가 제일 좋니? 저는 스카를 많이 해요. 아, 그래. 스카. 자, 가자. 14번. 자, 이어진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저는 5번이에요. 자, 앞절과 뒤 종속조로 이어질 때는 아서, 원인, 는데, 배경, 까나. 자, 이거는 바트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돼? 대등입니다. 저는 5번이고요. 15번. 아서, 어서가 붙어요. 그럼 원인이라 그랬지. 그치? 자, 발이 너무 시렸기 때문에, 자, 원인. 이어진 문장의 성격이 다른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다 이어진 문장인데요. 1번에 서가 붙었죠. 커져서, 원인. 자, 의려고가 붙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의도. 더라도, 뭐뭐라도, 일지라도, 얼도우니까 양보. 그쵸? 더라도 양보. 오르려면, 이거 뭐죠? 조건. 그치? if, 조건. 자, 그것은 잘한 얘기는 하나,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쵸? 자랑하면 일 하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데, 그것은 자랑한 일이기는 하다. 이씨, 뭐야. 이거 뭐야. 그것은 잘한 얘기는 하다. 그러나,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자랑할 만한 일, 아무튼 대등입니다. 미안합니다. 읽지를 못해서 너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잘한 일이다. 됐죠? 대등이죠? 읽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자, 17번 갑니다. 자, 기억. 먼저 중요한 거 이렇게 갈게요. 운동을 하려고, 자, 체육관에 갔다. 자, 남았죠? 뭐뭐려고. 됐죠?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셔야죠? 따라서 이건 의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잠깐 쉴게요.